자, 이제 체포 구속할 차례입니다. 체포 구속. 오늘 아마 거의 오프닝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 처음 이것도 계속 또 본 거죠. 이거 본 거지. 공소 제기가 있고, 수사가 있고, 공판이 있죠. 저도 이거 이제 그만 그리고 싶어요. 이제. 자, 수사의 개시가 있고, 수사의 개시 전 단계를 내사라고 불렀죠. 내사라고 부르고, 피내사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고소가 한 문제가 딱 걸려있을 것이고, 수사를 하면 두 가지 수사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임의 수사라는 것과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강제 수사가 있죠. 그래서 임의 수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피의자 신문도 배웠고, 참고인 조사도 배웠고, 전문수사 자문위원이 있는데, 전문수사 자문위원은 2020년도쯤이니까 혹시 나오면 그 쟁점만 딱 잡으시면 되고, 보나마나 뭐가 관련된 나오겠어요? 피의자 신문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하느냐, 후방 작성 요구는 어떻게 하느냐,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어떻게 하느냐, 영상 녹화 어떻게 하느냐, 다 배웠지, 그지? 그게 쟁점이야.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지금 뭐 참여는 뭐고 접견은 뭐고 하는 거, 동고인고용주는 신청권자가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시험에서 문제로 한 문제로 출제가 돼.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소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의자 신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문제. 자, 그다음 강제수사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 없이 하는 건데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을 대인적 강제수사라고 부르고,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을 대물적 강제수사라고 부릅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하는 강제수사에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체포라는 제도가 있고 구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포에서도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 구속과 관련해서 한 문제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볼 때마다 이제 배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제도가 있고, 검증도 있고, 뭐 통신제한 조치가 있는데, 압수수색이 요새 아주 핫해요. 2018년 2차에서는 세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건데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아주 요새는 핫한 부분이 압수수색 관련된 쟁점이 중요하고, 여기서 조금 어렵고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체포라는 것을 배웁니다. 체포는 일단 시간적으로 짧아요. 체포가 몇 시간이냐고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대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체포는 몇 시간 생각하시면 되냐면 48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체포. 이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체포가 48시간이라고 단정하면 단정 못 지어요. 왜냐하면 조문에 몇 시간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48시간에 청구하라고 하니까 체포는 이틀 정도 되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는 딱 단정으로 48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체포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48시간 이틀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체포는 몇 시간인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체포는 단시간 하는 거고, 구속은 장시간 하는 것을 구속이라 부릅니다. 체포는 세 가지 방법의 체포가 있어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자, 이거는 그냥 평상 노말한 거기 때문에 무슨 체포라고 부르냐면 통상체포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상체포.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배울 때는 통상체포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현직 가서 통상체포 쓰는 용어는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냥 지금 현직 가 보시면 그냥 영장체포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긴급체포. 현직 가서 긴급체포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긴체. 압수수색 영장 이렇게 구닥다리를 안 불러요. 압색영장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시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압수수색 영장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압색 무슨 섹스 막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나는 별로 이상하더라고. 압색 영장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쓰기는 많이 써요. 압색 영장 쓰는데 발음이 연결한 거 좀 압색 이상하잖아, 그지? 아닌가요? 내 변태인가? 자, 하여튼 나는 그렇게 들려서 나는 현직에서 가서 압수수색영장 그러면 무슨 이상 단어가 좀 구린데, 그래서 저는 그냥 현직에서 계속 얘기할 때 압수수색영장이 압수영장 수색영장 따로 안 쓰고 그 같이 붙어 있어. 압수점 수색해서 영장 돼 있어서 압색영장, 압수수색영장 부르니까 편하신 대로 부르시고, 긴체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현행본 체포는 뭐라 부를 것 같아요? 현체 이렇게 불러요. 그냥 뭐 현행본 체포를 두 글자로 줄여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현체. 긴급체포를 두 글자로 줄여서 긴체.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그냥 가서 현직 가서 긴체 현체 이렇게 하면 긴급체포 현행본 체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밌지?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이런 소소한 것도 재밌지. 현직 가시면 재밌어요, 이런 거. 자, 영장체포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아마 여러분이 현직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출석에 불응하거나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불려. 영장체포는 뭐로 잡느냐? 불려오는 뭐로 잡는다? 영장체포로 잡는다. 노잼. 자, 노앤서. 자, 영장체포 뭐로 잡는다? 불려.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잡는 게 영장체포고요. 제일 많이 씁니다. 현직 가서 제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영장체포로 많이 잡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체포 중에 하나고, 긴급체포는 진짜 중요한데 거의 안 써요. 옛날엔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거는 영장 없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긴급성이라는 것과 중대성이라는 거 쓰지 마세요. 다 책에 다 있어요. 그냥 저만 보시면 돼요. 필요성 3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성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연히 발견.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중대성은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해가지고 법조문의 법정형이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면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그래서 제가 여기 단기인지 장기인지 다 설명을 드렸던 게, 그래서 형법에 드렸던 게 이거죠. 예를 들어 조문에 사기라는 범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 그렇지. 1월 이상이 생략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장기가 10년, 단기가 몇 년이요? 1월이죠. 장기가 3년 넘었지. 그럼 사기는 뭐가 되겠어요? 긴급체포의 대상 범죄가 되는 거예요. A란 죄라가 있는데 A 죄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기치사 같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긴급체포 돼요? 안 돼요? A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돼 있어요. 긴급체포 돼요? 안 돼요? 긴급체포 된다. 1년 이상 됐어. 긴급체포 안 된다. 빨리 뭐 너네 법정형에 1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 긴급체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돼요. 왜 되냐면 1년 이상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30년이 생략된 거야. 그럼 어느 게 단기고 어느 게 장기야? 1년이 단기죠. 이게 뭐예요? 장기죠. 장기가 몇 년 넘었어요? 3년 넘었지? 30년이 30년. 이거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긴급체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단순 폭행 같은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문에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 2년 이하의 징역은 뭐가 생략된 거예요? 1월 이상 2년 이하죠. 장기가 몇 년밖에 안 돼? 2년밖에 안 돼. 긴급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이게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 그래서 장기 3년 이상이에요. 설마 이런 거 헷갈리지 않죠? 초과 이상 이런 거 알지 다. 이하 미만 죽어 진짜 이런 거 보면 뒤져 진짜. 이상 초과 이거 알지 이거 색칠하는 거 이게 다 알지 이거. 이씨 이하 이거 알지 이거 미만 뭐 이런 거 알지. 미리 지금 모를까 봐 다 해주는 거야. 이상 초과 색칠하고 색칠 안 하고 이거 어디서 배워요 이거? 수학에서 몇 학년 때 배워요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언제 배워요 이거 몇 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배워요? 몇 학년쯤 배워? 모르겠어. 알긴 알아? 알긴 알지. 그지? 그럼 하나 물어볼까? 우리 시험 말고 법원직에 나왔던 문제? 아니, 니네 미만이야 차이 알아? 분명히 안다. 아는 사람 미만이야 물어봐도 분명히 난 안다. 구별할 수 있다. 아 빨리 우리 미만하고 이하 알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중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오셨는지를 확인 좀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알지? 미만하고 이하 구별할 수 있지. 아, 왜 대답이 없어? 내가 물어봐도 되지, 그지? 자, 물어볼게. 시험은 뒤에서 나온 거야, 시험에.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를 안 시키는 거야. 16세 미만자는 또는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 무능력자, 선서 안 시켜. 이해됐지? 16세 너 물어볼 거야? 근데 이런 거 설마 모르면 나 중학생도 안 되는 머리지. 머리 빠가지, 그지? 그지? 너도 그지? 그지? 너 아까 미만 이하 안다고 했잖아. 그지? 너는 어때? 미만 이하 알지? 설마 이거 물어봐서 모를 리가 없지. 모르면 집에 동생 있어요? 동생 몇 학년이야? 걔보다 멍청한 거지. 남동생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가서 언니 그래야 돼. 이거 틀리면 너는 동생 있죠? 누나 있어요? 또 남동생 있어요? 없어요? 혼자요? 언니 있어요? 이거 모를 리가 없지 설마 이거. 미만하고 이해 알지? 자, 16세 미만자를 선서 무능력자로 갑니다. 됐죠? 자, 법원이 자, 이 만 나이에요. 16세 인자에게 자, 선서시키지 않고 증언을 하게 했어요. 자, 요거는 적법인가요? 위법인가요? 16세 미만자가 선서 무능력자입니다. 자, 니네 지금 잘 보고 있죠? 16세 미만자가 선서 무능력자, 선서 안 시켜요. 근데 법원이 16세 인자, 만 16세 인자한테 선서를 안 시키고 증언했어요. 과연 이게 적법한지 위법한지. 다 니네 이해했지 지금. 선서 무능력자는 16세 미만자는 선서를 안 시켜요. 지금 다 설명해 준 거 몇 번째. 법원이 16세 인자인데
선서를 안 시키고 증언을 했어요. 이 법원에서 한 행위가 적법인지 위법인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치? 자, 우리 먼저부터 얘기해볼까요? 3명. 자, 적법이 위법이에요? 적법이요? 저 틀리면 뭐라고 했어요? 틀리면 동생한테 네가 똑똑해 얘기해준다고 했죠. 분명 적법했죠. 너는 위법. 벌써 견해 대립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빠가네. 그죠? 적법 위법. 이 멍청한 새끼들이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이게 견해 대립이 있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지. 너는 적법이 위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 적법. 바꿀 찬스 드릴까요? 위법이요. 왜요? 2명이 그래? 아니면 내가 빠가였어요? 네, 그래, 네가 빠가였어. 정답은 위법입니다. 알겠지? 그치? 틀리지 마. 이제 미만하고 이하 차이 다 알겠지? 이 중에도 아마 있을걸? 자기 빠가였었다, 지금. 자, 하여튼 봅시다. 자,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에 대한 쟁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필요성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예요. 이건 뭐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쓰지 마세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다 같이 그냥 배우는 겁니다. 이런 쟁점을 얘기하는 거고. 현행범 체포는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또는 실행의 직후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실행의 직후는 결국 실행 직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하는 건 현행범이야. 도둑질하고 몇 분 지나는 게 실행의 직후일까? 이게 법조문에 안 나와 있어. 그럼 되게 애매한 거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이게 현행범 맞아. 현행범 체포 해보셨나요, 여러분? 현행범 체포 해보신 분? 현행범 체포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종합시장 뒤에서 가방 날치하는 저 새끼 잡아 그래서 도망가는 거 서 있다가 잡았어. 실제로 체포했어요. 현행범 체포했어요.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 직후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애매한 게 10분이면 범죄를 저지른 직후냐 아니면 40분 경과한 게 범행 적힌 직후냐, 이 쟁점이에요 지금. 자, 판례는 어디까지는 현행범 체포로 적법하다 보냐면 10분까지는 직후라고 봐서 적법하다고 봐요. 근데 40분 경과한 거는 적법하다 적법하지 아니하다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 20분 경과하면 적법합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냐면 판례를 근거해서 말하는데 판례가 아무 얘기 없어.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10분 정도까지는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만 물어보지 실제 시험장에서 20분 경과했다. 자, 니들 한번 판단해봐라.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니? 이런 거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항상 뭐라고 써있냐면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뭐에 의함?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중요한 쟁점을 했고 108쪽의 체포와 구속을 배우는 겁니다. 자, 대인적인 강제처분에는 소환, 체포, 구속, 감정유치 등이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체포와 구속이다. 단기간에 피해자의 신병 확보하는 처분이고요. 구속은 장기간 피해자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포와 구속이 가능하지만 피고인에 대해서 오직 구속만이 가능하다. 배울 거고요.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이 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다 넘기시고 110쪽에 이제 미란다 원칙 고지 관련된 중요 쟁점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일단 112쪽으로 넘겨서 살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자, 체포. 통상체포라 되어 있죠. 통상체포 다른 말로 무슨 체포라고 했습니까? 영장체포라고 했습니다. 자, 통상체포란 범죄 혐의가 있고 일정한 체포 사유가 존재할 경우 사전영장에 의하여 비교적 단기간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영장 이한 체포, 단순체포라고도 부른다. 요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 체포 구속할 때도 혐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수사 개시할 때 혐의는 무슨 혐의라고 했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저번 주에 했는데. 수사 개시할 때 혐의는 무슨 혐의라고 했어요? 한 글자로 제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한 글자로 feel, 한자로 촉, 안 그랬어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수사 개시할 때 혐의는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고 체포 구속은 주관적 혐의로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무슨 혐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자, 범죄 혐의 상당성은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 체포 사유는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 불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되겠다.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질병, 사실상 이유 등이 있는 것이고 다만 다액, 많은 액수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굉장히 약한 범죄. 벌금에 법조문에 형벌이 50만 원밖에 안 적혀 있어. 얼마 큰 돈이 아니잖아. 징역하고 비교해봐. 얼마 큰 돈이 아니잖아. 이런 게 굉장히 경미한 범죄는 자, 주거가 없거나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 하나요 체포할 수 있다. 가볍게 보시고. 자,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관련해서 이제 배울 게 있어요. 이제 배울 게 어떤 식의 이제 메커니즘이 가는지 봅시다. 자, 이제 임의 수사에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고요.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봅시다. 자, 체포나 구속은 강제 수사예요.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검사한테 영장을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신청한다는 표현을 써요. 청구한다는 표현을 쓰면 틀려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검사는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한다는 표현을 써요. 청구한다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줘요.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내가 수사해서 내가 신청한 경우 이렇게 신청해서 발부가 되는 거고 경찰이 없이 검사가 다이렉트로 판사한테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공소제기가 되면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이라고 해서 받을 숫자예요. 공소제기할 때 소자예요. 그럼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이에요. 여기서는 영장을 다이렉트로 발부를 해요. 다이렉트로 발부해요. 자, 누가 청구하는 절차가 없냐면 여기서는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가 아예 없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메커니즘이 이렇게 달라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청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 없이 법원이 영장을 다이렉트로 발부해요. 이런 메커니즘이 달라져요. 그래서 영장의 성질도 느낌이 좀 달라요. 여기는 해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수사기관이 발부하는 거는 허가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검사가 뭐뭐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저 새끼 구속 잡아넣어 영장 발부 집어넣어 시키는 거잖아 여기서 법원이. 그래서 여기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수사기관이 할 때는 검사가 해달라고 하니까 판사가 발부하는 거 허가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법원이 할 때는 검사가 청구 없이 다이렉트로 발부하기 때문에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보시고 제가 앞뒤에서 체크해서 하시냐면 우리 안 한 게 제가 뒤에서 하려고 지금 남겨둔 게요. 92쪽을 넘겨두시면 돼요. 손가락 끼고. 자, 92쪽이 2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 청구에서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전자는 법원이 다이렉트로 발부하는 영장은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허가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시험 문제 어떻게 소개했어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은 허가장, 수사기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 OX, X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별표 치시고 기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서 113쪽에 이제 나옵니다. 자,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이제 계속 저거 배울 거예요. 계속 압수수색할 때 똑같고 구속할 때 똑같아요. 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자, 2번 체포영장 청구는 서면 동그라미, 영장 청구는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청구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체포의 사유이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뭐 출석 요구했는데 저 새끼 출석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 새끼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전화했더니 전화번호 결번입니다. 이런 거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한다.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며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 전에 체포영장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 3번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피의자 등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나중에 모아서 설명할게요. 막 반성문 쓰고 난립니다. 친구 중에 강간범 없나요? 친구 중에 마약 혐의로 구속된 애들 하나씩 없어요? 건너서 그 마약 혐의로 구속된 애 마약은 되게 많아. 생각보다 많아.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친구 강간 때문에 구속된 경우. 아, 있어. 바로 친한 친구 말고 한 다리 건너서 안다. 마약이나 강간 혐의로 구속된 애. 야, 빨리 손 들어서 봐. 진짜 있지. 야, 있잖아. 에이, 있어. 너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있어. 대학교에서도 은근히 꽤 있어. 친구 중에 마약하는 친구 없어요? 아, 한 다리 건너서 마약하는 애들. 아, 너네 몰라 진짜? 야, 세상 경험 아무것도 없어요? 마약하는 애들 꽤 있어. 너네 그 클럽 다니다 보면서 클럽에서 마약하는 애들 못 봤어요? 클럽 화장실에서 주사 맞고 하는 애들 몰라?
별새끼 약 먹는 애들 많아. 되게 많아. 지금 클럽 덕치면 우리나라에도 마약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모르는구나. 있어. 구속된 애들 많아, 생각보다. 있지? 그지? 아, 있지? 여학생, 그지? 니 있지? 들었지? 에이, 빨리 말해봐. 그지? 있지? 그지? 무슨 환자야? 마약이 아니고 간간히. 니네 얘기했잖아. 그지?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솔직히 말해. 있어, 없어, 주위에. 에이씨, 몰라요는 뭐야. 있구나. 있지. 내가 아마 있을까. 내가, 꽤 많아. 생각보다 많은데, 걔들 보면 타노서 써달라 그러고 이런 거 있어. 그래서 도장 타노서 써서 제출하고, 있지. 너네 왜, 근데 왜 자꾸, 아니야? 아, 솔직히 말해봐. 없어? 없어? 진짜 없는 거야? 타노서 써본 적 있다. 부모님 거 내가 맨날 쓴다. 받으러 다닌다. 남 동생 새끼 때문에 이거 받으러 다닌다. 많아, 이거. 은근히 많아. 그런 거 있고, 걔들 뭐 하냐면 맨날 가서 반성문서요. 앉아서. 맨날 반성문서요. 왜? 판사님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풀어달라고 반성문 많이 써요. 이런 거야. 체포 구속할 때 유리한 자료가 이거야. 반성문이나 탄원서나 합의서 이런 거 제출할 수 있다. 안 중요해. 자, 방가로 보면 영장이 발부.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원 판사는 상당하다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지방원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하지 아니할 때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 교부한다. 가볍게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구속영장과는 달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별표를 빡빡 치세요. 이걸 잡아야 돼. 체포하고 구속의 차이점인데 체포는 진짜 잘해줘요. 영장체포는 뭐냐면 영장체포는 서면심사예요. 형식심사예요. 나중에 현직 가서 많이 써먹으세요. 체포는요, 판사가 얼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체포는 뭐만 갖고 판단하냐면 종이 갖고 판단해요. 출석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보통 한 3번 정도예요. 출석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주고받고 안 오면 그때 하는 게 체포예요. 체포 생각보다 많아요. 잘 내줘요. 판사가 까다롭지 않아요. 체포영장 시정하면 뭐만 갖고 판단한다? 종이만 갖고 판단해요. 그래서 무슨 심사? 형식심사, 서면심사. 자, 다시 한번. 체포는 무슨 심사? 형식심사, 서면심사. 뭐 갖고 판단한다? 종이만 보고 판단해요. 얼굴 봐, 안 봐? 얼굴 안 봐요.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구속은 얼굴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얼굴 보고 판단해서 무슨 심사라고 부르냐면 실질심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들어본 사람은 영장실질심사라는 단어 들어본 게 여기서 나온 거야. 구속은 뭐 보고 판단한다? 얼굴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체포는 뭐 보고 판단한다? 종이. 다른 말로 형식심사, 서면심사. 구속은 뭐 보고 판단한다? 얼굴 보고 판단한다. 무슨 심사? 실질심사. 그럼 아까 동그라미 2번에 자, 이게 되는지 봅시다. 자,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 신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피의자 신문하는 게 뭔데? 얼굴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심사예요? 실질심사죠. 실질심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방가로서 3번의 체포영장의 방식.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제명, 범죄사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이 유효기간과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 날인한다. 영장이니까 서명 날인한다 그랬죠? 중요한 건 아닌데 이름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는 거를 서명 날인. 컴퓨터 타이핑으로 치는 거를 기명 날인. 아까 설명했죠? 안 중요해. 쳐다보지 마. 검사는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체포영장 청구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 장소와 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키 178이고 어쩌고 얼굴 어떻게 생기고 안경 쓰고 이렇게 종이로 적어낼 수 있어. 그 새끼가 누군지 이름을 모를 수도 있죠. 인적사항 특정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2번 보시면 체포영장의 수통, 여러 통을 작성해서 사법경찰 관리 수인 여러 명이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체포영장에 기재해라.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잡을 사람이 영장이 여러 명이 필요하면 영장을 여러 명에게 줄 수도 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 동그라미 치시고 판사는 상당하다 인정할 때는 7일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시험도 안 나와요. 그냥 7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7일을 정할 수 있다. 검사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자, 양가로서 본 체포영장의 집행기관에서 뭐가 포인트냐면 검사예요. 검사가 지휘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지휘할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사도 누가 수사하는 거냐면 검사 수사하죠. 수사 종결권도 검사가 갖고 있죠. 형집행도 누가 하냐면 검사예요. 사형집행도 누가 시키냐면요. 검사가 집행을 시켜요. 영장집행도 누가 하는 거냐면 검사예요.
형사법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넘기면 다 누가 하냐 보면은 웬만하면 다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합니다. 영장집행도 누가 지휘하는 거냐면 검사가 지휘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영장도 누가 지휘하냐면 검사가 지휘해요. 시험 문제 이거 얼마나 양아치같이 냈냐면,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이 지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교도소에 있으니까 교도소장이 지휘해서 교도관이 집행한다.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어디 하나, 진짜 토치 하나 어디 하나 틀린 듯한 힌트가 있나요? 교도소에 있는 놈을 교도소장이 지휘해서 교도관이 집행한대.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 개새끼들 진짜. 그렇게 시험에 내놨어. 그러니까 그 속지 말아야 돼. 누가 지휘한다? 검사가 지휘한다. 거짓말인지 봐봐. 책에 그대로 또 있어요. 일이 냈습니다. 자, 방가로 2번. 한번 보자.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안 읽어보고.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한번 찍어보자. 집행할 수 있다. 한번 찍어보자. 집행할 수 있다. 아예 관할구역 외에서 안 돼. 집행할 수 없다. 왜 없을 것 같아요? 왜? 아, 그냥.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강간살인범이 있어. 지금 서울에서 지금 체포영장 받았어. 근데 이 새끼 막 잡으러 갔더니 경기도로 싹 넘어가. 메롱 그래. 잡아봐라 이래. 그럼 어떻게? 안녕 그래? 어우, 그래서 경기도 경찰 왔더니 일로 싹 넘어서 여기는 서울이지롱 그래. 뭐 어떻게? 그럼 얘들은 그러면 강도범 강간범은 맨날 경계만 지나다냐? 경계만 지나가서 서울경찰 오면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 경찰 오면 서울로 가고 이래?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할구역 외에도 집행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지. 끝이야 이게. 이게 뭐 대단해.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 그 세 번째 줄죠. 관할구역 외에서도 체포영장을 뭐 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있다.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척탁할 수 있다. 부탁할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3번의 집행의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요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체포에 이유할 때 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할 때 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변명할 기회할 때 변에 동그라미 치셔서 아마 미란다 원칙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란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잘 따서 요의변변 외워두세요. 체포할 때도 요의변변을 고지하고 구속할 때도 요의변변을 고지합니다. 피의사지 요지, 그 다음에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이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TV 제가 영화 변호인 봤거든요. 영화 변호인 아시나요? 변호인?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변호인 영화 변호인을 보는데 영화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고 유아인 너무 연기 잘하잖아요. 유아인 누구 또 베테랑이고 맞으면 베테랑이구나. 베테랑이다. 베테랑에서 그구나. 2015년도 나온 게 베테랑이구나. 유아인은 어이가 없어. 그 베테랑이죠. 하도 영화를 봐서 그린북 봤거든요. 그린북 재밌더라고. 언터처블 보셨나요 옛날에? 그걸 안 좋아하시는구나.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보는데 재밌었어요. 하여튼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베테랑 딱 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패러디하면서 마지막에 나오잖아. 나오면서 마지막에 그 마동석이 나오고 그 아트박스에서 막 밀어내고 있던 장면 기억나나요? 그래서 수갑 이렇게 거꾸로 누워가지고 채우면서 막 하면서 체포하면서 마지막에 뭘 하면 되게 재밌게 감동 있게 봤는데 갑자기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개개의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뭐 진술을 거부하도록 불이하게 평가받지 않고 뭐 이상한 개소리를 막 하더라고. 체포할 때는 그런 거 고지하는 게 아니에요. 진술 거부권은 잡았을 때 고지하는 게 아니고 물어볼 때 고지하는 거지 체포할 때는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해요. 걔가 피의 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까지 말해놓고 나서 갑자기 변명할 기회, 변명해봐. 왜 그렇게 했어?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갑자기 진술 거부권을 막 고지하더라고. 주주주. 그래서 나 영화 보다 말고 자 이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틀렸어요. 영화 이거 아니에요. 막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진짜 설어했어요. 왜냐면 경찰관들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예전에 지금 뭐 무한도전 보시는 무한도전 옛날에 무한도전 부산경찰편 하는 거 막 그 애들 막 가짜 범죄 저지르고 막 도망다니고 부산경찰 잡으러 다니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 한 건 기억나시나요? 근데 경찰관 나와서 난 또 기대했거든. 막 잡고 무슨 혐의 막 노홍철이 무슨 혐의 뭐 이렇게 잡더니 갑자기 경찰관 또 맨날 뭐 고지하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그래서 막 짜증나는 거야. 보면서.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게 아니거든.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문하고 피고인한테 뭔가 물어볼 때 고지하는 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거든. 근데 경찰관이 자꾸 온 국민이 다 보는 무한도전 많이 보잖아. 15% 20%인데 체포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계속 진술 거부할 수 있대. 진짜 말도 안 하는 사람 갖고 계속 잡으면서
보면서 나 진짜 막 빡쳤거든. 저걸 왜 교육을 안 시켜놓고서 나가서 저렇게 실수를 하는가. 진술거부권 고지 안 해요. 체포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하더라고. 영화가 엄청나게 잘못됐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요의변경 고지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 그 영화 보면서 빡쳤거든. 이게 2015년도 채용에 딱 그대로 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문제집을 봐봐.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으면 말하고 그 다음에 딱 뭐라고 써놨겠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OX? X. 분명하지. 나 같은 새끼 출제에 들어갔지 지금. 들어가면서 이 새끼들아 이거 제발 아니야. 좀 하지마. 이거 이 느낌이야. 알겠지?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게 아니야. 뭘 고지하는 겁니까? 변명할 기회를 고지하는 겁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의외로 진짜 현직들도 지금도 잡으면 무조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어디서 배운 것 같아. 어디서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되게 멋있나 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영화만 나오면 난 여기만 다 보다가 진술 거부하고 계속 저걸 왜 고지하고 지랄이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체포할 때는 그냥 심플하게 요의변명만 고지하고 체포고사 요의변명 고지하고 피의자 신문하면서 들어가면서 물어볼 때 뭔가 말씀하세요라는 거야. 이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느낌이라니까. 진술거부권이 이거지. 무슨 수갑차 야 이 개새끼야 너 절도혐의 이 새끼야 이 진술거부할 지금 이런 장면이 아니야. 쳐놓는 장면이야. 지금 쳐놓는데 무슨 진술을 거부해. 알겠지?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나와서 이게 틀립니다. 이게 시험 나왔어요. 나온 거고. 2번. 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영장 보여줘야 됩니다.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해야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다만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할 때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뭐냐면 자 이제 내가 봤습니다. 체포영장하고 김순경은 같이 왔어. 김순경하고 이 강간범 이 새끼 이 새끼 자꾸 너 출석 안 할래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이 새끼 영장 받아왔잖아. 영장 딱 그래서 왔어. 강간범 미안합니다. 강간 잡았어. 야 김순경 야 영장 보여줘. 이 개새끼 자꾸 출석 안 하네. 그래서 보여줘 그랬더니 김순경이 막 뒤지더니 그래서 이 새끼 너 이 새끼 강간 맞지? 자 경찰서 가자 했더니 야 빨리 영장 장난하지 말고 보여줘. 안 보여줘 화낸다. 안 갖고 왔어. 이러는 거야. 그럼 너 어떨 것 같아? 지금 경찰관이 왔는데 체포하겠다고 지금 왔는데 김승경이 체포영장 안 갖고 왔대. 어떻게 해요? 개새끼야 그러겠지. 나 잡아봐라 이러겠지. 그러겠지. 지금 영장 안 갖고 왔다는. 그럼 얘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집어넣을 수 이 쟁점에 지금 영장 안 갖고 온 거야 지금. 집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긴급 집행이야. 이게 집어넣고 경찰서 와서 짜증나. 여기 있네 여기. 봐라 이 개새끼야 여기 써있잖아 임마. 너 체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이게 긴급 집행이야. 알겠지 이게. 원래는 원칙은 뭐야? 영장을 보여줘야 돼. 보여줬는데 안 갖고 왔지. 그럼 나중에 보여줬을 때 이게 긴급 집행이야. 다만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할 때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한다. 자, 여기까지만 거의 할 거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긴급집행이라고 하는데 긴급집행은 뭐냐면 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발부받았는데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안 가졌어요. 미소지한 경우. 소지하지 않은 경우. 요게 긴급집행이에요. 자, 이 긴급집행은 두 개는 돼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체포하고 구속은 긴급집행이 돼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압수수색은 이런 긴급집행이 안 됩니다. 압수수색은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체포구속은 발부는 받았는데 안 가져온 경우도 급속을 요할 때는 뭐한다?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한다. 3번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피의자를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만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 필요할 때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까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